네, 전해드린 대로 무너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오늘 새벽 20대 근로자가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50대 근로자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행히도 밤샘 구조 작업 끝에 20대 굴착기 기사가 구조가 됐습니다. 지하 30여 미터 지점에 13시간 고립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고립 초기부터 전화 통화가 가능했는데 구조에 13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먼저 이제 구조가 돼서 참 일단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네. 아마 이제 구조의 시간이 한 13시간 걸렸던 이유는 아마 이 구조자가요. 실제 아마 이 터널 그 수직구 그러니까 이제 환기구인데요. 아마 이 환기구가 이제 가시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네. 철제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런 시설인데 아마 이 환기구 아마 하부 쪽에 아마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그 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니까 상부 쪽에 아마 이런 철제를 갖다가 아마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 분은 구조가 됐고 아직 실종 상태인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50대 근로자인데 이분은 일단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하 30m보다 더 깊이 매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깊이 30m보다는 더 깊게 매몰될 가능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 50대 근로자가 아마 안전 진단 작업에 아마 투입돼 있고 실제 이 사람이 처음 있던 위치는 아마 상부 쪽으로 일단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상부 쪽에서 물론인지 하부 쪽으로 약간 추락을 하긴 하셨을 건데 아마 환기구 근처 쪽이나 아니면 무너진 터널 쪽, 아마 이 근처 쪽, 다시 말해 환기구하고 터널하고 아마 경계선 지역들, 그렇지만 이쪽 지역은 현재 뭐 흙막이 가시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그 터널이 무너지면서 아마 이런 흙 속에도 아마 매몰될 가능성도 일단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일단 광명시는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 2,400여 명이 대피 명령에 따르는데 지금은 해제된 상황입니까? 지금 오늘 0시 10분에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이 해제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국토부가 지금 이제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 뭐 개척기를 설치를 해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고요. 예. 특별하게 개척에서는 이상 변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입주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 항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또 추가적인 어떤 붕괴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혹시 어떤 비상 명령이 내리게 되게 되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추가로 피해는 더 없어야겠고요. 보니까 이제 어제 오후 3시쯤에 시공 중인 이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도로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붕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기초조사 단계입니다만 어떤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터널이 이게 이제 투아치 터널이라 해서 터널이 이제 두 개가 형성이 되게 되고 네.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 우리 건물에 보면 기둥과 같이 이런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둥이 균열이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기둥에 일부 좀 파괴가 된 걸로 아마 일단 먼저 추정이 좀 돼요. 처음 초창기 때부터요. 그래서 이런 균열이 갔다가 이제 갔었고 파괴가 좀 일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보강 제거를 아마 투입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기둥이 이제 균열이나 파괴로 가려고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위에서 작용되는 하중이 좀 굉장히 좀 큰 하중, 또 뭐 설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이런 하중이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받치는 기둥 자체가 충분히 견뎌줄 수 있도록 어떤 단면 크기라든지 또는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이 이제 배근돼야 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설계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하중에 대해서 미리 이제 다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런 하중에 대해서 막 고려를 못했던 아마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감사원 이제 그 보고서도 잠깐 나와 있었지만 이 집안 자체가 되게 이제 불량한 집안이거든요. 특히 뭐 단층 파세대 그렇다고 보면 이런 단층 파세대에 의한 어떤 하중, 층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견뎌지지 못했었는데 뭐 철근이라든지 또는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혹은 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면 사양이 있으면 이런 단면을 갖다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는 뭐 재료 자체가 강도가 안 나왔다든지
철근 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원인이고요. 아마 이게 생기는 원인은 아마 상당히 어떤 무리한 공기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고지 시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하중에 대한 부분과 기둥 균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하 터널 내부를 시공하던 중에 뭐 끼익거리는 쇳소리가 들렸다라는 증언도 있어서 이런 소리는 어떤 이유로 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붕괴되기 위한 어떤 전조 현상의 하나고요. 예. 아마 쇳소리가 났다는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수지 입고 있는 환기구가 실제 이제 흙막이 가시설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뭐 철제 개념으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철제가 뭐 용접을 하든지 아니면 볼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쇳소리가 났다는 것은 아마 이 가시설, 흙막이 가시설 쪽에서 이게 이제 약간 힘을 받는다는 거죠. 뭐 볼트가 풀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뒤틀림이 생긴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쇳소리로 갖다가 작업자들 판단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조 현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균열, 눈에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 같은 경우로 당연히 이제 전조 현상의 하나였고요. 아마 상부 쪽에서는요, 이 도로변 쪽이나 여기 환기구 쪽 공사장 상부 쪽에서는 일부 지표가 약간 침하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체가 무너지면서 붕괴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치갑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한국 터널 지하공간 학회에서요. 터널 좌측 치갑에 의한 변이 발생이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고 전에 나온 의견이라서 정확한 붕괴 원인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특정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뭐 투하치 터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시공이 되고 있고 공사하는 과정이나 실제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그런 공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투하치 터널 같은 경우는 뭐 집안이 상당히 불량하다든지 네. 또는 터널을 갖다가 공사할 수 없는 이런 도심지 그 여유가 없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그렇지만 이런 투하치 터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기둥부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먼저 붕괴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공법이에요. 결국은 실제 어떤 특정 이런 투하치 터널의 공법 그 자체보다는 이 투하치 터널에 대한 설계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네.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사고를 갖다가 초래했던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3년 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이제 집안이 불량하다, 매우 불량 상태인 5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우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이 터널 설계에 인버트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 이제 감사원에서 2023년도에 이제 그 감사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면서 여기 집안이 되게 이제 불량하다. 특히 이제 단층 파사드가 있다. 이런 현재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 위치까지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9 시작점에서 아마 19km 정도인데, 아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이제 약간 이결은 돼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일단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질 조건은 단층 파사드가 있을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초 사고 발생했을 때 이제 광명 시장님께서도 아마 집안이 약간 좀 상이하다. 그래서 이제 지질력이 불균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단층 파세대에 의해서 현재 사고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감사원에서 이야기했던 이 인버터는 게 뭐냐면은요. 땅이 현재 이게 집안이 연약하다 보니까 네. 위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가 터널이 있다 그러면 터널 바닥이 위로 이렇게 뜨는 현상들, 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터널에 이제 인버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부 이렇게 아치와 같이 하부 쪽에도 이렇게 아치 형태로 갖다 굴착을 해서 이 아치 효과에 의해서 이 융기가 되는 것들 막아주는 이런 역할인데 실제 이번 사고는 좀 이제 집안 조건은 현재 문제는 있지만 인버터에 대해서는 한번 설계 도면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입수한 현재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인버터는 아마 설계 변경이 아마 중간에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인버터하고는 이번 사고와는 약간 무관하지만 그 지질 조건, 이번 단층 파괴대에 의해서
이게 측압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혹은 보강 작업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인 게 이게 지금 균열이 생긴 부분에 H빔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기둥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하부에서 작업하던 12명이 이제 붕괴 직전에 뭐 소음이나 먼지 같은 징후를 감지를 하고 가까스로 대피를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자들이 상당히 이제 그 대피 능력이 좀 빨랐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늦었으면은 작업자들도 거기 보강 작업했던 작업자들도 굉장히 큰 사고로 갖다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강은 위에서 어떤 하중을 갖다 견뎌주기 위해서 밑에서 이제 지지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H빔을 이용을 해서 현재 위에서 하중을 갖다가 지지하는 아마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H빔을 사용을 하게 되고 용접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이게요. 보강 그 시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뭐 잭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갔다가 이걸 설치하는 방법. 물론 이제 이 잭서포트 아마 높이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잭서포트 같은 것들 좀 사용해서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강을 했으면 좋았겠다. 그렇지만 차선책으로 현재 뭐 현장에서는 이제 계속 유지 관리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H빔으로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중에 이게 좀 무너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 관계자들은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광명시에 신고를 했고요. 구간 통제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주변 뭐 건물이나 상가 학교들은 안전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실제 이제 그 밑에 하부 터널에서 이제 기둥의 이제 균열이 어느 정도 갔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이제 추가 붕괴 가능성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일부 이제 무너진 현재 그 구간은 1차적으로 붕괴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아마 2차 붕괴는 현재 뭐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은 한은 2차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주변 상가, 학교 통제하지 않았다면 이건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현재 안전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고 다행히 이제 통제가 좀 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또 학교가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 방과 후에 이제 수업 중에 대피를 했다 네. 이런 현재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은 한 100m 정도 거리 이격을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어떤 터널의 어떤 무너짐, 이 영향 반경 반경권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실제 이렇게 방과 후에 수업까지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어떤 그 터널 어떤 구착에 의해서 어떤 붕괴가 되는 과정에서 이 영향 반경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현재 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현재 좀 안전하게끔 이런 어떤 비상 대피라든지 통제까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매뉴얼 보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